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있는 분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자연과학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복소수를 어떻게 연산하는지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살펴보고 복소수 연산에서 덧셈과 곱셈의 항등원과 역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복소수 연산에 적용되는 연산 법칙을 알아보고 복소 평면에서 사칙 연산이 복소 평면에 있는 점을 평행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클레 복소수의 연산을 알아보고 근호안의 수가 음수인 제곱근의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칙 연산 법칙과 클레 복소수의 연산에 대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체계에서는 두 제곱근 마이너스 1, 제곱근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복소수는 제곱근 마이너스 1이라는 특별한 수를 특별한 문자 i로 두고 이름을 헛수 단위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헛수 단위를 실수와 결합하여 복소수를 만들었는데 표준 형태 G는 두 실수 A와 B를 결합하여 G = A 플러스 BI로 표현합니다. 또 임의의 복소수의 짝이 되는 클레 복소수를 헛수부의 부호를 바꾼 것으로 G 바 = A-B로 정의하였습니다.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두 실수를 2차원 좌표 축으로 삼아서 평면을 복소수로 구성하는 복소 평면을 만들고 복소 평면에 있는 점의 좌표를 복소수의 두 실수 A, B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복소 평면에서 정의된 복소수를 극좌표계 좌표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복소수의 극형식은 극좌표 R, C를 복소수의 크기 절대값 G와 평각 아규먼트 G로 정하여 삼각함수 G =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로 표현하였고 오일러의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지수 형태인 RE의 I 시타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복소수를 가지고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복소수 연산에 적용되는 대원칙은 헛수 단위 i를 복소수 체계 안에서 정의된 특별한 수 하나의 특별한 상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하나의 특별한 실수로 취급합니다. 실제로 문자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정해진 하나의 수이지요. 근호안의 수가 음수이어서 실수의 체계를 벗어나지만 다루고 있는 엄연한 실수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항식에서 x제곱과 x3승처럼 차수가 다른 항이나 무리식에서 근호안의 수가 다른 거듭 제곱근 무리수 루트 2와 루트 3을 독립된 별개의 수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식의 연산 3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5 플러스 3 루트 2 플러스 4 플러스 2 루트 3은 12 플러스 4 루트 2 플러스 2 루트 3처럼 루트 2와 루트 3은 별개의 독립된 수로 취급하여 서로 연산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표기하였죠. 복소수의 연산에서도 헛수 단위는 특별한 상수이므로 다른 수와 연산할 수가 없고 오직 헛수 단위끼리만 연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연산은 헛수 단위의 실수배 형식인 BI나 헛수 단위의 거듭 제곱인
i 이꼴 i 제곱 이꼴 마이너스 1, i 세제곱 이꼴 마이너스 i 4제곱 이꼴 1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x의 n제곱의 차수는 무수히 많고 무리수는 루트 2, 루트 3, 루트 5 등 무수히 많은 수가 있지만 폭소수에는 오직 허수 단위 i 하나밖에 없어서 연산이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폭소수를 처음 배우는 경우 매우 어려워하는데 연산이 간단하니 집중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여 폭소수 사칙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덧셈 연산입니다. 덧셈 연산을 하는 임의의 두 폭소수를 실수 A, B, C, D에서 G1 이꼴 A 플러스 BI, G2 이꼴 C 플러스 DI로 두겠습니다. 두 폭소수의 합 G1 플러스 G2는 A 플러스 BI 플러스 C 플러스 DI가 되는데 연산 원칙에 따라서 허수 단위 연산을 하면 실수는 실수끼리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I가 되고 실수의 합은 실수이므로 A 플러스 C를 E, B 플러스 D를 F로 놓으면 E 플러스 FI가 됩니다. 이것도 폭소수의 표준형이 되므로 폭소수 G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산의 결과가 폭소수이므로 폭소수 덧셈은 폭소수에 닫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뺄셈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뺄셈 연산도 연산 규칙을 적용하면 덧셈 연산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덧셈 연산에서 덧셈 연산 부호를 뺄셈 연산 부호로 바꾸어서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AC-BD도 실수이므로 E 플러스 FI로 표준형으로 고쳐쓸 수가 있고 복소수 G가 됩니다. 복소수 뺄셈도 복소수에 닫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곱셈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복소수의 곱셈 연산도 연산 원칙을 따라서 허수 단위의 실수배 곱인 허수부를 실수처럼 취급하여 실수 연산을 하면 됩니다. 연산 과정에 나타나는 허수 단위의 거듭 제곱은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본 허수 단위의 성질 i 이꼴 i 제곱 이꼴 마이너스 1, i 3승 이꼴 마이너스 i 4승 이꼴 1을 적용합니다. 임의의 두 복소수가 G1 이꼴 A 플러스 BI, G2 이꼴 C 플러스 DI일 때 두 복소수의 곱 G1 곱하기 G2는 G1,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소수는 문자수로 취급하여 곱하기 기호는 생략하고 G1, G2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식에 실수 연산의 분배 법칙을 적용하여 전개하는 것이 곱셈 연산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연산을 해보면 G1, G2는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는 전개를 하면 AC 플러스 ADI 플러스 BCI 플러스 BDI 제곱이 되는데 마지막 항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므로 식을 정리하면 AC 마이너스 BD 플러스 AD 플러스 BCI가 됩니다. 이것은 실수 E와 F로 변경하면 E 플러스 FI의 표준 형태로 바꾸어 쓸 수 있고 그러면 복소수 G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연산의 결과가 복소수이므로 복소수의 곱셈도 복소수에 닫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눗셈입니다. 실수 연산에서 나눗셈을 하는 방법으로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과 곱셈의 역연산을 하여 여군을 곱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군 방식은 뒤에서 여군을 구한 다음에 살펴보고 여기서는 분수 방식으로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두 복소수 G1과 G2를 A 플러스 BI, G2는 C 플러스 DI로 두고 서로 나누면 G1 나누기 G2는 G2분의 G1 분수 형태죠. 분수 형태로 고쳤으면 G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가 됩니다. 분모에 복소수가 있는 복소 분수식이 되었네요. 실수 연산에서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무리 분수식은
바로 연산을 하지 못하고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유리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연산을 하였습니다. 분모에 헛수가 있는 복소 분수식도 바로 연산하지 못하고 분모를 실수로 바꾸는 실수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연산을 하여야 합니다. 실수화는 유리화처럼 합차의 곱셈 공식을 이용합니다. 실수화를 해 보겠습니다. 실수화 과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연산 규칙에 따라 연산을 해야 하므로 과정을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보소수 G를 A 플러스 BI라 두면 복소 분수식 G는 A 플러스 BI분의 1의 분모 분자에 A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G 이꼴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분의 A 마이너스 BI가 됩니다. A 마이너스 BI는 실수화하는 복소수의 헛수부 부호를 바꾼 것이므로 켈레 복소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을 하면 켈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것이 실수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분모를 곱셈 공식으로 연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I의 제곱분의 A 마이너스 BI가 되고 분모에 실수의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분의 A 마이너스 BI가 되고 헛수 단위의 성질을 적용하면 A 제곱 플러스죠. 마이너스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 마이너스가 BI가 되어 분모가 실수로 바뀝니다. 분모의 부호 플러스로 바뀐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으로 3-2i분의 1을 해 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의 클레 복소수 3 플러스 2i를 곱하여 연산하면 3-2i 곱하기 3 플러스 2i분의 3 플러스 2i는 분모는 합차 공식으로 쓰면 9 플러스 4가 되고 9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2i가 되므로 13분의 3 플러스 2i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눗셈을 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두 복소수 G1과 G2를 A 플러스 BI, G2를 C 플러스 DI로 두고 나누면 G1 나누기 G2는 G2분의 G1 이꼴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로 분모에 복소수가 있는 복소 분수식이 됩니다. 복소 분수식을 실수하기 위해 분모 분자에 켈레 복소수 C-DI를 곱하면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 곱하기 C-DI가 됩니다. 분자 분모를 연산하고 실수부와 헛수부를 나누었으면 C 제곱 플러스 D 제곱분의 AC 플러스 BD 플러스 마이너스 AD 플러스 BCI가 되고 이 식은 C 제곱 플러스 D 제곱분의 AC 플러스 BD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D 제곱분의 BC 마이너스 ADI로 실수부와 헛수부를 분리하여 쓸 수가 있고 분수로 표현된 수는 모두 실수이므로 복소수 표현형 E 플러스 FI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G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눗셈 연산은 결코 외우는 것이 아니고 실수 연산법에 따라 순서대로 연산을 하면 됩니다. 연산 결과가 복소수이므로 나눗셈도 복소수에 대해 닫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 복소수에 닫혀 있으므로 복소수 집합에서 사칙 연산을 할 때는 항상 복소수를 산출합니다. 지금부터는 덧셈과 곱셈의 항등원 역원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어진 수 집합의 연산에서 항등원은 주어진 연산을 하였을 때 연산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같은 값을 산출하는 연산의 원소입니다. 복소수 집합에서 정의한 덧셈 연산에서 항등원은 더하였을 때의 값의 변화가 없어야 하므로 복소수 덧셈의 항등원은 0은 0 플러스 0i죠. 0 플러스 0i가 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임의의 복소수 G 이꼴 A 플러스 BI
bi를 놓고 항등호는 c 플러스 di로 두는 경우에 g에 항등호 i를 더하면 a 플러스 bi 플러스 c 플러스 di는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i가 되는데, 이것은 항등원의 정의에 의해서 a 플러스 bi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소수 상등 조건에 따라서 실수부와 실수부가 같고 허수부와 허수부의 실수가 같아야 하므로 a 플러스 c가 a고 b 플러스 d가 b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풀게 되면 c는 0이 되고 d는 0이 되죠. 따라서 항등원 i는 0 플러스 0i로 복소수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소수 곱셈의 항등원을 찾아보겠습니다. 복소수 곱셈은 항등원 i가 1로 1 플러스 0i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의의 복소수 g 이꼴 a 플러스 bi, 항등원 i 이꼴 c 플러스 di로 두고 g의 항등원 i를 곱하면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는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c 마이너스 bd 플러스 ad 플러스 bci가 되는데, 이것은 항등원의 정의에 따라서 a 플러스 bi가 되어야 합니다. 복소수의 상등 조건을 적용하면 ac 마이너스 bd는 a가 되고 ad 플러스 bc는 b가 되는데, a와 b를 묶어서 식을 정리하면 a c 마이너스 1은 bd, b 1 마이너스 c는 ad가 됩니다. 이 식은 임의의 실수죠. 임의의 실수 a와 b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하므로, 즉 항등식이 되어야 하므로 c 마이너스 1과 d가 0이 되고 1 마이너스 c와 d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없죠. 따라서 c 이꼴 1, d 이꼴 0이 되므로 항등원 i는 1 플러스 0i로 복소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요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영어로 인버스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주어진 수 집합에서 연산을 하였을 때 연산 값이 항등원을 산출하는 원소가 됩니다. 먼저 복소수 덧셈의 요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의의 복소수 g 이꼴 a 플러스 bi, 덧셈의 요건 인버스 g는 c 플러스 di라 두고 덧셈을 하면 복소수와 요건의 덧셈은 a 플러스 bi 플러스 c 플러스 di는 a 전개를 연산을 하죠. 연산을 하면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i가 되는데, 정의에 따라 항등원은 0 플러스 0i가 되어야 합니다. 복소수의 상등을 적용하게 되면 a 플러스 c는 0이 되고 b 플러스 d는 0이므로 c는 마이너스 a, d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버스 g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는데, 간단히 마이너스 g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 g의 덧셈의 요건은 마이너스 g이죠. 이번에는 곱셈의 요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의의 복소수 g 이꼴 a 플러스 bi, 곱셈의 요건 인버스 g는 c 플러스 di라 두고 곱셈을 하면 복소수와 요건의 곱셈은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는 앞에처럼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ac 마이너스 bd 플러스 ad 플러스 bci가 되는데, 정의에 따라서 항등은 1 플러스 0i가 되어야 하죠. 복소수의 상등을 적용하면 ac 마이너스 bd는 1이 되고 ad 플러스 bc는 0이 됩니다. 구하는 미지수가 cd이고 식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으므로 연리 방정식을 풀게 되면 c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d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b를 얻습니다. 연리 방식을 풀어보세요. 그러므로 곱셈의 요건은 인버스 g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마이너스, 이 실수부죠. 허수부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bi가 됩니다. 이 식은 분모가 같으므로 같이 묶어서 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마이너스 bi가 됩니다. 이 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모는
실수부와 헛수부의 실수의 제곱의 합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절대값 g의 제곱입니다. 또 크기의 제곱이죠. 분자는 주어진 복소수의 클레 복소수가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외워져서 저절로 외워져서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식은 앞에서 a 플러스 bi분의 1을 실수화한 식과 같으므로 g분의 1로 쓸 수가 있고 지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g-1로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소수 임의의 복소수 g의 곱셈의 여고는 g-1, 즉 지수 형태를 써서 g-1, 또 역수 형식으로 g분의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실수와 같은 형태죠. 그러므로 곱셈의 역은 인버스 g는 g분의 1 또는 g-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곱셈의 역원을 구하였으므로 곱셈의 역연산으로 나눗셈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분수로 나눗셈을 하였죠. 곱셈의 역연산으로 쓰인 나눗셈을 하면 곱셈의 역원을 곱하면 됩니다. 역연산과 역원에 대해서는 건장 강의를 참고해 보세요. 임의의 두 복소수가 g1 = a 플러스 bi, g2 = c 플러스 di일 때 두 복소수의 나눗셈을 곱셈의 역연산으로 하면 g1 나누기 g2는 g1 곱하기 역수 g2분의 1이 되므로 a 플러스 bi의 역수 계산식 실수의 제곱의 합분의 클레 복소수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c-di 앞에서 바로 계산하였죠. di를 곱하면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ac 플러스 bd 플러스 bc-adi는 식을 나누어 쓰겠습니다. 그러면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ac 플러스 bd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bc-adi가 됩니다. 이 식은 앞에서 실수와 가정으로 나눗셈을 한 결과값과 같으므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산에서는 실수와 과정의 결과값이 역원이 됩니다. 실수와 과정의 결과값이 역원이 되는 것이죠. 연습 문제에서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 플러스 3i 나누기 2 플러스 3i분의 1 마이너스 2i를 계산해 봅시다. 분모를 실수하여 연산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켈레 복소수를 곱하여 연산을 하면 1 마이너스 2i 곱하기 분모를 실수합니다. 2 플러스 3i 곱하기 2 마이너스 3i 분의 2 마이너스 3i 켈레 복소수를 곱한 것이죠. 는 1 마이너스 2i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2 마이너스 3i가 되고 실수부 헛수부의 곱이니까 13이죠. 13분의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3i는 1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i를 얻습니다. 이 연산 과정에서 실수하는 과정의 결과값이 역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 헛수 단위를 무리수처럼 특별한 수로 취급하여 무리수 연산과 매우 비슷한 실수 연산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산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연산과 관련된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소수의 연산은 앞에서 살펴본 사칙 연산 규칙처럼 헛수 단위를 특별한 실수로 취급한 실수 연산을 따르므로 실수 연산 규칙이 모두 성립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 A, B, C, D, E, F에서 3개의 복소수 G1 = A 플러스 BI, G2 = C 플러스 DI, G3 = E 플러스 FI가 주어져 있을 때 덧셈과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여서 G1에 G2를 더하는 것은 더하는 순서를 바꾸어 G2에 G1을 더하는 것과 같고 G1에 G2를 곱하는 것은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 G2에 G1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덧셈과 곱셈의 결합 법칙이 성립하여서 G1에 G2를 먼저 더한 다음에 G3를 더하는 것과 더하는 순서를 바꾸어서
G2와 G3를 먼저 더한 다음에 G1을 더하는 것과 G1을 더하는 것과 연산값이 같아지는 것이죠. 또 곱셈에서도 G1에 G2를 먼저 곱한 다음에 G3를 곱하는 것과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서 G2와 G3를 먼저 곱한 다음에 G1을 곱하는 것의 연산값이 같습니다. 또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 성립하여서 G1 곱하기 G2 플러스 G3는 분배를 하여 G1, G2 더하기 G2, G3가 되고 우분배를 하게 되면 G1 플러스 G2를 더한 다음에 G3를 곱하는 것은 분배를 해서 G1, G3 더하기 G2, G3가 모두 성립합니다. 이들 연산법칙에 대한 증명은 뒷부분에서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폭소수의 연산에서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하므로 폭소수의 덧셈과 곱셈에서도 실수연산처럼 연산의 순서에 관계없이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더하거나 곱할 수가 있고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복소수의 대수적 연산을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복소 평면에서 복소수의 연산이 가지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폭소수는 복소 평면에서 극좌표기를 이용하여 극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실수 AB에서 이면의 복소수 G = A 플러스 BI를 복소 평면에 표시하면 G, A, B가 되고 극좌표기로 표시하면 R, C가 됩니다. 그러면 A는 R 코사인 시타가 되고 B는 R 사인 시타가 되죠. 또 이 점을 2차원 원점 성분 벡터로 표시하면 벡터 R은 A, B가 됩니다. 이 복소수 G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복소수의 크기는 G 절대값 G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R로 R이 0보다 크게 되고 평각은 아규먼트 G는 시타고 탄젠트 시타는 A분의 B로 각의 크기를 정하게 됩니다. 극형식 G =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는 R이 0보다 크고 탄젠트 시타는 A분의 B가 되지요. 이 극형식을 오일러의 공식을 적용하여 지수 형식 G = RE의 I 시타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오일러 공식 이 I 시타는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이지요. 지금부터 실수 직선과 복소 평면에서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수 직선 위에서 하는 연산입니다. 그림처럼 직선은 실수와 1대1 대응을 이루어 수직선을 구성합니다. 수직선은 실수를 표현하고 실수는 직선을 표현하죠. 그러므로 실수의 연산은 직선 위에서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지점에 있는 운동계를 3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덧셈 연산을 하여 마이너스 2 플러스 3 = 1이 되므로 1의 지점에 있게 됩니다. 또 마이너스 1의 지점에 있는 운동계를 기준점에서 떨어진 거리의 3배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방향을 반영한 곱셈 연산을 하여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3이 되므로 3의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수의 사칙 연산은 실수에 닫혀 있으므로 연산값은 항상 실수입니다. 달리 말하면 연산값은 1차원 도형인 수직선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므로 실수의 연산을 기하로 표현하면 직선 위에서의 변화, 역학에서는 1차원 운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소 평면에서 복소수의 연산이 표현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덧셈 연산입니다. 실수 ABCD에서 임의의 복소수 G1 = A 플러스 BI, G2 = C 플러스 DI를 더하여서 복소수 G3를 만드는 경우에 G3는 G1 플러스 G2는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I가 되죠. 복소 평면에 G1과 G2를 표시를 하면
합한 복소수 G3는 실수부와 헛수부의 값을 합한 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소수의 덧셈은 더하는 복소수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만듭니다. 평행 이동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또한 복소수를 2차원 벡터로 취급하면 벡터의 덧셈으로 평행 4변형의 대각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뺄셈은 여건을 더하는 것이므로 빼는 벡터만큼 평행 이동하여 연산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벡터로 취급하여 음벡터를 더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G3는 G1 빼기 G2는 G4로 합시다. G4는 G3는 더한 것이니까요. G4는 G1 빼기 G2는 A-C 플러스 B-DI가 되네요. 덧셈과 뺄셈은 평행이동을 하거나 벡터 덧셈을 하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곱셈을 하기 전에 앞으로 삼각함수 파트에서 배울 덧셈 정리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여야 하니까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삼각함수에서 각을 더하거나 뺀 값을 각각의 삼각함수 값으로 표현하는 식입니다. 4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각을 알파와 각과 베타 각을 더한 삼각함수 4인 값이죠. 4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각각의 삼각함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 사코 플러스 코사죠. 빼기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면 되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사인 베타 값이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는 것이죠.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는 것이죠. 코사인의 경우에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마이 사사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는 것이니까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므로 각각 분수식을 계산하게 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되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같은 방법으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각함수를 배울 때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실수 ABCD에서 임의의 복소수 G1 = A 플러스 BI의 BI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R1 코사인 시타 1 플러스 R2 코사인 시타 2로 두고 G2 = C 플러스 DI도 극형식으로 표시하여 R2 코사인 시타 2 플러스 I 사인 시타 2로 두겠습니다. 두 복소수를 곱한 G3는 G3 = G1, G2는 R1 코사인 시타 1 플러스 I 사인 시타 1 곱하기 R2 코사인 시타 2 I 사인 시타 2가 되고 전개를 하면 실수부 R1 실수부는 R1, R2 곱하기 코사인 시타 1, 코사인 시타 2 마이너스 사인 시타 1, 사인 시타 2가 되고 전개를 하게 되고 헛수부는 I 사인 시타 1, 코사인 시타 2 플러스 코사인 시타 1 곱하기 사인 시타 2가 됩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앞에서 한 거죠. 보면 코코마이 사사니까 코사인 시타 플러스 시타 2가 되고 사코 플러스 코사니까 사인 시타 1 플러스 시타 2가 됩니다. 연산된 복소수를 복소 평면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연산된 복소수 G3는 R1, R2 코사인 시타 1 더하기 시타 2 플러스 I 사인 시타 1 더하기 시타 2는 크기가 R1, R2로 두 복소수의 크기 R1과 R2를 곱한 것이 됩니다.
또 평각은 시타1 플러스 시타2로 곱하는 두 복소수의 평각 시타1과 시타2를 더한 것이 되죠. 평각이 각각의 평각의 합이므로 결과적으로 더하는 평각만큼 회전한 것이 되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각을 더한 것이니까 회전한 것이 되겠죠. 달리 말하면 복소수를 곱하는 것은 곱하는 두 복소수의 평각 곱하는 복소수의 평각 시타2만큼 회전한 복소수를 만들게 되는데 그 크기가 두 복소수의 크기를 곱한 것 R1 곱하기 R2가 된다는 것이죠. 복소 평면에 표시를 해보면 더욱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G1은 시타1의 평각을 가지고 G2는 시타2의 평각을 가집니다.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편의상 순서를 바꾸어서 G2에 G1을 곱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는 복소수의 평각 시타1만큼 시타 G2를 회전한 방향으로 두 복소수의 크기를 곱해서 G1, R1, R2의 크기에 해당되는 복소수 G3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곱셈에서는 크기를 곱하고 평각은 각각의 평각을 더한 시타3가 되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각은 더하는 것이고 크기는 곱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곱셈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정리인 더 무하벌의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무하벌의 정리는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의 n 제곱은 코사인 n 시타 플러스 I 사인 n 시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 극형식에서 나타나는 표현식이죠. 또는 올려 정리 나타나는 표현식입니다. 이 표현식의 거듭 제곱을 하는 것은 각을 그 거듭 제곱하는 수만큼 곱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올려 공식으로 고쳐 쓰게 되면 이 I 시타의 n 제곱은 이 I n 시타가 됩니다. 이 정리를 복소수에 적용하게 되면 크기가 1인 복소수 G 이꼴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가 있을 때 이 점을 n 거듭 제곱한 점은 평각을 n번 회전한 것과 같다는 정리가 되겠죠. 이 의미를 복소 평면 위에서 기하학적으로 살펴보면 복소 평면에 반지름이 1인 원을 먼저 그립니다. 그러면 거듭 제곱의 및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는 반지름이 1이고 평각이 시타인 단위원 위의 점 G1을 표현하는 복소수의 극형식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크기가 1이니까요. 그러므로 G1은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복소수 G1을 n번 곱한 것이 되죠. 이때 크기는 1의 n 제곱이므로 1이고 평각은 시타를 n번 곱했으니까 n번 더한 것이 되므로 n 시타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우변이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대수적으로 은밀하게 증명하는 것은 증명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복소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이죠. 먼저 시타가 6분의 2 파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G2는 G1의 제곱이 되고 코사인 N2죠. N2인 경우에 G1의 제곱이 되고 코사인 2시타 플러스 I 사인 2시타로 평각이 2시타이므로 G2가 됩니다. 시타만큼 회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G3는 G1의 세제곱인 경우에 코사인 3시타 플러스 I 사인 3시타로 평각이 3시타이므로 G3가 됩니다. 그러므로 파이 값이 되겠죠. G4는 G1의 4제곱이므로 코사인 4시타 플러스 I 사인 4시타로 평각이 4시타이므로 G4가 되고 G5는 G1의
5제곱이므로 코사인 5θ 플러스 I 사인 5θ로 평각이 5θ가 되므로 G5가 됩니다. G6는 G1의 6제곱이므로 코사인 6θ 플러스 I 사인 6θ로 평각이 6θ 이꼴 2파이가 되므로 G6가 되겠습니다. 폭소수의 곱셈이 평면에서 회전을 만든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시지요? 이 표현은 복소수의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이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나누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ABCD에서 임의의 복소수 G1 이꼴 A 플러스 BI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R1 코사인 θ1 플러스 I 사인 θ1이 되고 C2는 C 플러스 DI도 극형식으로 표시하면 R2 코사인 θ2 I 사인 θ2로 2가 됩니다. 똑같죠? 그러면 Z2의 클레 복소수 Z2 바는 Z2 바를 복소 평면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복소 평면에 점 G2의 클레 복소수는 헛수부의 부호가 바뀌어서 실수축의 대칭이 되겠죠. 그러므로 평각은 G2가 기준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C2의 크기를 가지므로 클레 복소수는 시계 방향으로, 즉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θ2만큼 기울었으므로 음의 각이 되어 마이너스 θ2가 됩니다. 따라서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G2 바는 C-DI가 되는데 이것이 극형식은 R2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θ2 플러스 I 사인 마이너스 θ2가 됩니다. 물론 플러스 각으로 쓰고 각을 변환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음의 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코사인은 음의 값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므로 R2 곱하기 코사인 θ2 마이너스 I 사인 θ2가 됩니다. 클레 복소수의 극형식을 구했으므로 두 복소수의 나눗셈을 여근을 곱하는 곱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복소수의 여근은 크기의 제곱분의 클레 복소수이므로 두 복소수의 나눗셈은 여근을 곱하여서 G3는 G2분의 G1은 G1 곱하기 복소수의 여근이죠. C제곱 플러스 D제곱, 크기의 제곱이니까요.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클레 복소수 G2의 파가 됩니다. 이것은 분모는 실수이므로 R제곱분의 1로 앞으로 빼내면 G1 곱하기 G2 바가 됩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었으므로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R2 제곱분의 1 G1 곱하기 G2 바는 R2 제곱분의 1 극형식으로 바꾸었으면 R1 코사인 θ1 플러스 I 사인 θ1 곱하기 R2 코사인 θ2 마이너스 I 사인 θ2가 되는데 전개를 하게 되면 R2분의 R1 코사인 θ1 코사인 θ2 플러스 사인 θ1 사인 θ2 플러스 I 사인 θ1 코사인 θ2 마이너스 코사인 θ1 사인 θ2가 됩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코코 플러스 사삼으로 R2분의 R1 코사인 θ1 마이너스 θ2가 되고 4코 마이너스 코사이므로 I 사인 θ1 마이너스 θ2가 됩니다. 이 복소수의 크기는 크기 절대값 G3는 R2분의 R1은 G2의 절대값 분의 G1의 절대값으로 절대값 G3의 크기는 나누어지는 수 G1의 크기를 나누는 수 G2의 크기만큼 나눈 것이 되고, 곱한 것이 아니죠. 나눈 것이 되고, 평각은 아규먼트 G3는 Gθ1 마이너스 θ2는 아규먼트 θ1 마이너스 아규먼트 θ2로 나누어지는 수 비제수의 평각에 나누는 수 제수의 평각을 뺀 것이 된다. 더한 것이 아니고 뺀 것이 되므로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빼는 것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소수의 나눗셈은 복소수를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 복소수 중에서
원래의 크기에 나누는 복소수의 크기를 나눈 크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곱셈과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나눗셈을 복소 평면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연산된 보수수 G3는 R2분의 R1 코사인 시타1 마이너스 시타2 플러스 I 사인 시타1 마이너스 시타2는 크기가 절대값 G3는 R2분의 R1은 절대값 G2분의 절대값 G1으로 나누는 두 복소수의 크기를 나눈 것이 됩니다. 또 평각은 시타1 마이너스 시타2로 나누어지는 수 피제수의 평각에서 제수의 평각을 뺀 것이 됩니다. 복소 평면에 표시를 해보면 G1은 시타1의 평각을 가지고 G2는 시타2의 평각을 가집니다. 또 나눗셈을 한 복소수 G3는 나누는 복소수의 평각 C2만큼 G1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복소수 G3가 됩니다. G3의 평각은 G1에서 G2를 뺀 시타3가 됩니다. 나눗셈에서는 크기는 나누는 두 복소수의 크기를 나누고 평각은 뺀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곱셈에서는 곱하는 두 복소수의 크기를 곱하고 평각은 더하였지요. 지금부터는 복소 평면에서 헛수 단위의 곱이 나타내는 특별한 회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소 평면에서의 연산이 복소 평면에 있는 점을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덧셈이나 뺄셈은 평행 이동을 시키고 곱셈과 나눗셈은 회전 이동을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역학에서 운동은 위치의 변화를 수식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면에서 일어나는 2차원 운동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복소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소수는 평면에서 2차원 운동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수인 것이죠. 복소수가 없으면 평면에서의 운동을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헛수 단위 i는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크기가 즉 절대값은 1이고 평각은 2분의 파이입니다. 지금부터는 복소 평면에서 헛수 단위를 곱하는 특별한 경우의 회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임의의 복소수 G1이 A 플러스 BI인데 BI를 지수행식으로 쓰면 R2의 I 시타가 됩니다. 헛수 단위 이 복소수에 헛수 단위 i를 곱하면 절대값은 변하지 않고 원점에서의 방향만 90도로 회전시켜 G2를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G2에 i를 곱하면 90도 회전시켜서 G3를 만들고 G3에 다시 i를 곱하면 90도 회전시켜서 G4를 만듭니다.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G1은 A 플러스 BI는 R2의 I 시타인데 G1에 I를 곱한 G2는 평각이 90도 증가하였으므로 R2I의 시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G3는 G2I는 R2I의 시타 플러스 파이가 되죠. G4는 G3I인데 R2의 I 시타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복소 평면에서 회전에 대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필요는 없지만 다음에 전공 공부를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므로 지금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켈레 복소수의 연산이 가지는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AB에서 임의의 복소수 G 이꼴 A 플러스 BI가 주어져 있을 때 켈레 복소수 G반은 헛수부의 보호를 바꾼 복소수 A-BI로 정의하였죠. 지금부터 켈레 복소수와 관련한 연산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ABCD는 실수이고 임의의 복소수 G1 이꼴 A 플러스 BI, G2 이꼴 C 플러스 DI가 주어져 있을 때 켈레 복소수의 켈레 복소수 G1 바의 바는 원래 복소수 G1이 됩니다. 부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밖에 없으므로 두 번 바꾸면 원래 부호가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합니다. 임의의 복소수 G1과 켈레 복소수 G1 바를 더하거나 곱하면 실수 R가
R이 되는데 덧셈은 부호가 다른 것을 더함으로 허수부가 0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곱셈에서는 합차 공식에서 허수 단위의 제곱은 마이너스 1로 실수가 되므로 전체 값이 실수가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임의의 두 복소수를 더하거나 뺀 복소수의 켈레 복소수는 각각의 복소수의 켈레 복소수를 더하거나 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켈레 복소수 연산은 덧셈에 대해 순서에 무관합니다. 켈레 연산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덧셈이나 뺄셈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의의 두 복소수를 곱하거나 나눈 복소수의 켈레 복소수는 각각의 복소수의 켈레 복소수를 곱하거나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복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켈레 복소수의 연산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 순서에 무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게 되면 두 복소수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한 다음에 켈레 연산을 하는 것과 켈레 연산을 먼저 하고 사칙 연산을 하는 것은 같다는 것이죠. 켈레 복소수 만드는 것을 연산으로 취급하여 순서에 무관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음수의 제곱근을 연산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수 제곱근에 대한 연산은 실제 연산에 있어서는 굳이 성질을 찾아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정식을 풀 때나 조금 필요하겠네요. 허수 단위의 정의와 복소수 연산 규칙에 따라서 연산을 하면 됩니다. 수학 교과서에 있으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체계에서 제곱근 안의 수 AB가 양수일 때 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다음과 같은 제곱근 성질이 성립합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 그런데 허수 단위가 도입되어서 근호 안의 수가 음수가 되는 경우에도 이 성질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호가 바뀌면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곱셈의 경우에는 곱하는 두 제곱근 안의 수 A, B가 모두 음수인 경우에 둘 다 음수여야 합니다. 음수인 경우에 연산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루트 A, B가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지지 말고 그대로 연산하면 됩니다. 실제로 증명도 이런 방법으로 하지요. 해보겠습니다. A를 마이너스 A 다시 B를 마이너스 B 다시로 놓으면 A 다시와 B 다시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마이너스 A 다시 루트 마이너스 B 다시가 되고 마이너스 근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허수로 바꾸어 쓰면 루트 A 다시 I 곱하기 루트 B 다시 I가 되고 이것은 루트 A 다시 곱하기 루트 B 다시의 I 제곱이 됩니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A 다시 B 다시가 되는데 A 다시를 A로 바꾸기 위해서 각각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A 다시 마이너스 B 다시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나눗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나눗셈의 경우는 분모가 음수의 제곱근이 되었을 때만 연산값이 음수 부호를 가지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연산을 해보면 음수 B를 마이너스 B 다시로 놓으면 B 다시는 양수가 되죠. 제곱근의 나눗셈 루트 B분의 루트 A에서 근호 안의 음수를 허수로 바꾸면 루트 B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루트 A는 루트 B 다시 I 분의 루트 A가 되고 실수와 연산을 하기 위해 분모 분자의 I를 곱하면 루트 B 다시 I의 I 분의 루트 A의 I는 마이너스 분모의 I 제곱이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루트 A 다시 A의 I가 됩니다. 양수 루트 B의 루트 B 다시분의 루트 A는 근호를 합칠 수 있으니까요. 루트 B 다시분의 A가 되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가 되고 마이너스를 분모로 가져가게 되면 분모로 가져가서 B로 바꾸면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됩니다.
나눗셈의 경우에는 분모가 음수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상으로 복소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미루어두었던 연산 규칙에 대한 증명과 근래 복소수에 관한 성질을 증명하겠습니다. 복소수의 연산이 실수의 연산에 바탕을 두므로 실수의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죠. 이것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소수 연산에서는 덧셈과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증명은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보이거나 좌변에서 연산을 시작하여 우변을 유도하면 되지요. 여기서는 같음을 보이겠습니다. 세 개의 복소수 G1 equal A 플러스 BI, G2는 C 플러스 DI, G3는 E 플러스 FI로 놓을 때 덧셈의 교환 법칙 G1 플러스 G2는 G2 플러스 G1을 증명하겠습니다. 좌변 G1 플러스 G2는 A 플러스 BI 플러스 C 플러스 DI는 실수끼리 더하면 A 플러스 C가 되고 허수부끼리 더하면 B 플러스 DI가 되는데 우변은 G2 플러스 G1은 C 플러스 DI 플러스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A 플러스 D 플러스 BI인데 실수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요. 그러므로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I가 되어서 좌변과 같아집니다. 이번에는 곱셈의 교환 법칙 G1 곱하기 G2는 G2 곱하기 G1을 증명하겠습니다. 좌변 G1 곱하기 G2는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는 전개를 하면 AC-BD 플러스 AD 플러스 BCI가 되는데 우변 G2 곱하기 G1은 C 플러스 DI 곱하기 A 플러스 BI는 CA-DB 플러스 CB 플러스 DAI가 되고 앞에 같이 실수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므로 순서를 바꾸면 AC-BD 플러스 AD 플러스 BC가 되어서 좌변과 같아집니다. 이번에는 덧셈과 곱셈의 결합법칙입니다. 먼저 덧셈의 결합법칙입니다. A, B, C, D, E, F일 때 주어진 복소수 ZG1은 A 플러스 B1, G2는 C 플러스 D1, C 플러스 DI, G3는 E 플러스 FI로 놓을 때 덧셈의 결합법칙 G1 플러스 G2 플러스 G3, G1과 G2를 먼저 하고 G3를 더한 것은 G2와 G3를 먼저 더하고 G1을 더한 것과 같은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보이겠습니다. 좌변 G1 플러스 G2 플러스 G3는 AC 플러스 BDI 플러스 E 플러스 FI죠. 이것을 덧셈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A 플러스 C 플러스 E 플러스 B 플러스 D 플러스 FI가 됩니다. 우변 G1 플러스 G2 플러스 G3는 A 플러스 BY를 먼저 떼놓고 G2와 G3를 연산하면 C 플러스 E 플러스 D 플러스 FI가 되는데 덧셈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A 플러스 CE 플러스 B 플러스 D 플러스 FI가 되어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집니다. 이번에는 곱셈의 결합법칙입니다. 주어진 복소수 G1 equal A 플러스 BI, G2 equal C 플러스 DI, G3 equal E 플러스 FI에 대해서 곱셈의 결합법칙 G1 곱하기 G2 곱하기 G3는 G2와 G3를 먼저 곱하고 G1을 곱할 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좌변에서 우변을 유도하겠습니다. 좌변 G1 곱하기 G2에 G3를 곱한 것은 앞에 곱셈을 먼저 하면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에 E 플러스 FI가 되는데 전개를 하게 되면 AC-BD 플러스 AD 플러스 BCI에 곱하기 E 플러스 FI가 됩니다. 곱셈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AC-BDE AD 플러스 BCF 실수부죠. 더하기 AC-BDF 플러스 AD 플러스 BCE의 I가 됩니다. 식을 A와 B로 묶어내면 A는 CE-DF 마이너스 B의 DE 플러스 CF가 되고 허수부도 A와 B로 묶어내면 A의 CF 플러스 DE 플러스 B의 CE 마이너스 DF의 I가 됩니다. 여기서
첫 항과 마지막 항에서 CEDF가 공통인수고 세 번째 항에서 CFDE가 공통인수이므로 각각 묶어내게 되면 CE-DF에 A 플러스 BI가 되고 세 번째 항에서는 CFDE에 I까지 묶어내면서 두 번째 항에 B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i의 제곱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CF 플러스 DEI로 묶어내면 되면 A 플러스 BI가 됩니다. A 플러스 BI가 공통인수이므로 다시 묶어내면 A 플러스 BI에 CE-DF 더하기 CF 플러스 DEI가 되는데 뒤에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은 G2 곱하기 G3의 식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G1 곱하기 G2 곱하기 G3가 되어서 우변이 됩니다. 실수의 연산처럼 복소수의 연산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복소수의 덧셈과 곱셈에서는 연산의 순서에 관계없이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더하거나 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입니다. 주어진 복소수 G1 = A 플러스 BI, G2 = C 플러스 DI, G3 = E 플러스 FI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 G1 곱하기 G2 플러스 G3는 G1 곱하기 G2 플러스 G1 곱하기 G3, 분배법칙은 G1 플러스 G2를 더한 것에 G3를 곱하는 것은 G1 곱하기 G3 더하기 G2 곱하기 G3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좌분배와 우분배의 증명 방법은 같으므로 좌분배만 좌변에서 우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좌변 G1 곱하기 G2 플러스 G3는 A 플러스 덧셈을 먼저 하면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E 플러스 D 플러스 FI가 되고 곱셈을 이어서 하게 되면 A에 C 플러스 E 마이너스 B에 D 플러스 F, 이게 실수부죠. 더하기 A에 D 플러스 F 플러스 B에 C 플러스 E에 I가 됩니다. 이 식을 전개해서 풀었으면 AC 플러스 AE 마이너스 BD 마이너스 BF 플러스 AD 플러스 AF 플러스 BC 플러스 BEI가 되는데 식을 두 개씩 나누어 쓰겠습니다. 그러면 AC 마이너스 BD 플러스 AD 플러스 BCI 플러스 AE 마이너스 BF 플러스 AF 플러스 BEI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은 G1 곱하기 G2이고 뒤에 있는 식은 G1 곱하기 G3이므로 우변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클레 복소수의 성질을 증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클레 복소수의 연산의 성질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성질을 증명하겠습니다. 클레 복소수를 구하는 것을 연산 기호로 취급하면 연산을 2번 한 것이므로 원래 연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수적으로 증명을 하면 G1 반은 A 플러스 BI의 반은 부호를 바꾸어 A-BI가 됩니다. G1 바의 반은 A-BI의 반은 부호를 한 번 더 바꾸니까 A 플러스 BI가 되고 이것은 G1이죠. 따라서 G1 바의 반은 G1이 됩니다.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임의의 복소수 G1에 클레 복소수 G1 바를 더하거나 곱하면 실수가 된다는 성질입니다. 덧셈을 증명하면 G1 바는 A-BI고 G1 플러스 G1 바는 A 플러스 BI 플러스 A-BI이므로 플러스 I와 마이너스 I가 없어지므로 2A가 남습니다. 2A는 A가 실수니까 실수이죠. 곱셈도 G1 곱하기 G1 바는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는 A 제곱 마이너스 BI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어서 실수에 실수를 더한 것이 실수가 됩니다. 세 번째 성질입니다. G1 플러스 G2 바는 G1 바 플러스 G2 바, G1 마이너스 G2 바는 G1 바 마이너스 G2 바는 바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임의의 두 복소수를 더하거나 뺀 복소수에 켤레를 취하는 것은 각각의 복소수에 켤레를 취한 것을 더하거나 뺀 것과 같다는 성질입니다.
켈레 연산과 덧셈 뺄셈 연산에서는 연산 순수의 교환이 된다는 성질이 있죠. 덧셈을 증명하면 G1 플러스 G2는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I는 바를 취하면 G1 플러스 G2 바는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I의 바는 부호를 바꿔서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DI가 됩니다. 그러면 A-BI 플러스 C-DI로 바꾸어 쓸 수 있고 앞에 것은 G1 바하고 뒤에 것은 G2 바로 성립하면 알 수 있습니다. 뺄셈은 부호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G1-G2는 A-C 플러스 B-DI가 되고 G1-G2의 바는 A-C 플러스 B-DI의 바는 부호를 바꿔서 A-C B-DI가 됩니다. 그러면 A-BI-C-DI는 G1 바 G2 바가 되어서 성립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네 번째 성질입니다. 네 번째 성질은 G1 곱하기 G2의 바는 G1 바 곱하기 G2의 바는 바가 된다는 것이고 G1 나누기 G2의 바는 G1 바 나누기 G2의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켈레 연산과 곱셈 나누셈 연산이 연산의 순수의 교환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먼저 곱셈을 해보면 G1 곱하기 G2 바는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의 바는 A 마이너스 BD 마이너스 AD 플러스 BCI는 AC 마이너스 ADI 마이너스 BD 플러스 BCI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AC 마이너스 ADI 빼기 마이너스의 I 제곱을 넣는 것이죠. 마이너스 BDI 제곱 플러스 BCI는 A를 묶어내면 A의 C 마이너스 DI 마이너스 BI의 C 마이너스 DI가 되어서 식을 정리하면 C 마이너스 DI 공통인수를 묶어내게 되면 A 마이너스 BI가 되어서 A 마이너스 BI 곱하기 C 마이너스가 DI가 되는데 앞에 것은 G1 바고 뒤에 것은 G2 바이므로 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나누셈을 보겠습니다. G1 나누기 G2의 바는 바의 여원을 곱하면 G1 곱하기 G2분의 1의 바가 되고 여원을 실수하여 대입하면 G1 곱하기 G2 절대치 제곱분의 G2 바의 바가 됩니다. 두 복소수 곱셈의 클레이므로 클레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G1 바 곱하기 G2 절대치 제곱의 G2 바의 바가 되고 복소수 클레와 클레 복소수의 절대값은 같음으로 바꾸어 쓰면 G1 바 곱하기 G2 바의 제곱분의 G2 바의 바가 됩니다. 오른쪽 복소수는 G2 바의 여군을 실수한 것이므로 바꾸어 쓰면 G1 바 곱하기 G2 바분의 1로 여군을 곱한 것이 되므로 G2 바분의 G1 바가 되어 나누셈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증명을 마치고 문제를 몇 개 풀어 보겠습니다. 복소수의 연산은 계산이 중요하므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빠르게 계산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다음 문제, 간단한 문제 8개를 직접 풀어보면서 직접 풀어보고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의 기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의 기초 다음에는 함수의 기초와 부등식을 알아보고 수학의 기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기초를 마친 다음에는 부문별 강의의 첫 번째 강의로 논증기하의 증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